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예, 저희 오늘 간만에 보고 왔습니다 시리즈입니다. 네. 오늘 영화 더 프레쉬를 보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장안의 화제거든요. 참고로 눈은 얘기하지만 이것은 스포일러 만빵입니다. 네, 영화를 아주 보고 스포일러. 오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는 대신 깊은 깊은 이해와 그 내용을 해석입니다. 했습니다. 네. 여러 문화, 사회, 또한 군사, 정치. 국제 네. 관계 등에 아주 저명하신 우리 미스터 정희님께서 네. 영화를 보고 온 소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는 사이를 같이 보고 왔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한마디로 평가하더라고요. 최고다. 아, 나도 느끼고 진짜 네. 최고다. 엄지척하면서 이거 영화는 최고다. 네. 진짜 종래에 나왔던 사실은 네. 지금까지 역대 최고 히로 영화는 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풍박사님도. 네. 다크나이트예요. 네, 다크나이트. 근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 다크나이트를 능가한다. 네. 근데 일부러 너무 다크나이트가 네. 대단해서 네. 이번에 이제 멀티버스에 다크나이트 멀티버스를 일부러 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너무 인상이 강하니까.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감독이 그만큼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말 역량이 누구지? 이 영화 끝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감독이 누구냐. 네, 그것이라고 예. 영화판 만든 무시에티 감독이죠. 그 감독이가. 네. 역시. 참고로 이 사람이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뭐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영화들을 또 작업하신 분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미로 치면은 거의 네. 뭐 최고고 일단 재미로 치면 액션도 최고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뭐냐면 어떤 얘기냐? 스포일러를 다 했다고요? 아니, 그 스포일러가 아니라 그냥 그 얘기만 들었어요. 뭐냐면 영화가 거의 2시간 40분 가까운데 15분인 줄 알았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 봐도 15분 만에. 아니 내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진짜 놀란 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지루할 틈이 없냐? 가끔 액션이 한참 나오다 보면 뭐 대화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제일 먼저 액션 한참 나오다가 그 텀에서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자기 좋아하던 여자가 나와서 하는데 그 여자가 제때 뭘 물으면 내일 재판하냐고 아버지 내일 그 결정에 따라서 아버지가 진짜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잘못 풀려나 둘 중에 하나 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하니까 가망이 없다. 가망 없어. 여기 같이 뜬금없이 가망 없어. 갑자기 그 인피니티 워가 소환이 되면서. 엔드게임인가? 엔드게임. 가망 없어. 이거 인피니티 워죠? 가망 없어는. 맞아. 인피니티 워지. 사실, 물론, 내가 왜 가망, 거기 나오는 대사가 엔드게임이야. 그 가망 없어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사실 4편 제목이 엔드게임. That is a endgame now. 최종장이네. 원래는 최종장인데, 그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짜 가망없어가 왔네. 지금 마블의 표가 가망없어거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 뭐야. 다 못생긴 여자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마블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왜 특히 마블과 DC의 양대 몰라. 마블, DC, 하여튼 다 몰락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혹시 당백호 점추형이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알죠. 거기서 유명한 장면이 있죠. 공리가 점추형이라고 해서 뭐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공 주지가 정말로 한번 보자 했는데 미인하니까 이제 공리가 따는데 공리 얼굴 알잖아요. 못생긴 건 알죠. 그렇다고 이거 대단한 미인이 그래서 뭐야 별론데 이렇게 하니까 꽃 옆에는 이파리가 있지 쓰거든. 옆에 있던 다른 미인이 보는데 다 남자 여자니까 와 엄청난 미인이다 최고다. 그런데 공리가 아니라 갑자기 진짜 우리 첫째가 막 미인이 딱 서 있었더라면 뭐 김희선이라든지 그랬어요. 진짜 거의 그 수준이 옆에 남자 여자들인데 김희선 지금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거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확실히 그런 거 느꼈는데 뭐냐면 에즈라 밀러가 아니면 못했어요.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풍마선. 이게 사실은 1인 2역이라고 해도 원래는 1인 3역이에요. 그렇죠. 3역을 했는데 이거 참고로 1인 2역이라고 주로 말하냐면 1인 3역은 사실 엄청난 스포거든. 근데 어차피 지금 스포일러 한다니까 하는 얘기지만 1인 3역이죠. 1인 3역을 했는데 각각의 그 개성을 다 살리면서도
딱 정확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갖다가 딴 사람이 연기한 게 아니라 다 한 사람이 연기를 해서 컴퓨터를 합성을 한 건데도 와 이게 이 에즈라 밀러의 그런 그 편집증 원래 편집조관자잖아요. 네, 그렇죠. 편집증이 아니면은 도저히 연기할 수 없는 연기를 해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가 네. 애초 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이 개봉 전부터 네. 진짜 그 헐리우드가 경천진동할 정도의 화제가 됐었냐면 네. 원래는 이 영화를 폐기시키려고 그쵸, 했었던 그쵸. 겁니다. 네. 아니 원래 국룰상 네. 폐기가 원칙이다. 왜냐 그쵸. 주인공이 지금 감옥에 가 있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나. 아니, 간다고 만다고 막 했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예. 합의를 막 해가지고 예. 어떻게든 감옥에는 안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해시간이 범법자이기 때문에 아니 절도죄가 뭔가 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이거 이르되는 이 영화 잘못 개봉했다가 영화사에 피해가 간다 해서 원래 폐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얘가 또 어디도 나오냐면 신동사에도 나오잖아요. 신기한 동물사잖아요. 아, 예, 예. 걔 분량을 갖다가 거기서 왕창 빼버렸잖아요. 이 문제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이번에 혹시 이것 때문에 다시 갑자기 또 다시 이거 뭡니까? 넣었다 빼고 밑장 빼고 다니고 왜 넣었다 빼란 겁니까? 이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니뎁도 그 재판이 걸렸다는, 그러니까 조니뎁이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재판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기한 동물사를 빼버려요. 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재판이 걸렸다는, 그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진짜로 죄가 있다고 판결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구나 다 아는 무죄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니, 왜 조니뎁이 무죄냐면, 아니, 사인을 너무 해줘가지고, 사인 좀 제발 그만하라 행사 넣는다고 경찰이 잡아갈 정도로 사인해줄 이런 착한 사람이 무슨 그런 나쁜 짓 했을 리가 있냐. 그런데도 이러니까. 불구하고, 영화계라는 데가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얘를 안고 가야겠다 생각할 예. 정도로, 영화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퇴출 분위기에서 시사회 한번 하고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시사회에서 막 기립박수하고, 뭐라고 했냐면 역대 최고의 히어로 영화라고 이렇게 뛰어난 히어로 영화 처음 봤다. 너무 재밌다. 근데 나도 보고 느낀 거, 이걸 이 시사회에서 봤구나,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제 눈 돌아가지. 그리고 아까 전에 특히 잭슨이 뭐냐면, 풍화선 얘기 잘했는데, 1인 2역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지? 에즈라 밀러 말고 절대 다른 사람 못하는. 이 현재 옛날에 뭐 잘 나가던 다른 사람 배우 모르고 현재 배우 중에 에즈라 밀러만 있어. 유일하게.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죠. 누구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아시안 플래시로 아니, 송중기를 송중기가 플래시를 했어.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재벌집 막내들. 이게 아다시피 이렇게 편집증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뭐냐면 그 표정이 일단 딱 굳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심리를 전달해요. 이상하게. 일단은 얼굴이 굳어요. 굳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심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이러면은 혹시 송중기가 괜히 왜 나를 그렇게 뭐 음해하냐는 식으로 받아서 얘기하면 뭐지 하지만 그냥 송중기가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 얘기를 한다면 치고 왜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생이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래 들으면은 하고 막 난리치고 막 다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신 것도 평소 일반 사람은 그렇게 충동을 안 했죠. 이 정신병자들은 일반적인 충동을 느끼잖아요. 그걸 억누르고 참고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게 그쵸. 평소부터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연기를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뭐 엄청나게 평생 훈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에즈라 밀러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1인 2역을 너무 잘했다. 약간 좀 경험이 많아 신중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역할을 깊이 있게 너무 잘했다, 진짜. 여기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쌓아져가면서 광기가 점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고뇌가 늘어나고 히어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고뇌가 막 하고 그걸 진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히어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절제를 하면 히어로인데 절제 안 하고 막 나가면 빌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종이 한 장차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번에 이 프레시를 보면서 연상됐던 작품이 이제 왓치맨. 왓치맨이 왜 그렇게 이 미국에서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그래픽 노블의 근처 타이로 평가했냐면 이게 사실은 히어로가 갖고 있는 뭐 현실적인 그런 것보다는 히어로조차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을 이 히어로인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자면 좀 말박에도 거시기 같은 현실에 치여 살면서 뭐 사랑도 제대로 막 개판이고 가정생활도 개판이고 그런 그냥 일반인과 다를 거 없는 히어로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 히어로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재평가했다고 할까? 특히 거기에 나오는 닥터맨한테는 슈퍼맨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창조적 능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빌런이 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악역. 전 세계의 다랍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꼭두가시처럼 거기에 장난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 등을 했듯이 이번 플래시가 정말 대단한 게 일단 아까 말했지만 가장 화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에즈라 밀러가 그런 범법자인데 사실상 죽은 범법자인데 그리고 방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내가 느낀 시설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야 그냥 기립박수가 터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맞죠. 특히 엔딩 끝냈을 때 그냥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좀 엔딩이라든지 원래 삭제된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서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다 포기하고 딱 갔더니 얘네들이 이제 그 여자 슈퍼맨하고 저기 그 배트맨 원조 배트맨이 다시 살아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엔딩이었다 엔딩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네 그건. 왜냐면 그건 좀 비겁한 엔딩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면피용 엔딩 그리고 비겁한 엔딩을 이 감독들이 나약하고 좀 어리석은 감독들이 선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시계탭 오렌지 아주 전설적인 미국 영화죠. 아주 폭력성과 그 인간의 내면을 말초적으로 다뤄서. 근데 이게 원작 소설과 영화는 엔딩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 원작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실직이 뭐였더라 나중에는 힘든 삶을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삶을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는 돼 있지만 영화에서는 주인공 그 엔딩은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주인공이 쇠뇌를 푸니까 다시 악에 눈뜬다는 식으로 이제 엔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그 결말을 내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삭제는 할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걸 할 수는 없다.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 원래 작가도 스탠리 큐브릭이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은 이거 스탠리 큐브릭의 해석이 원래 작가가 하고 싶었다 해석이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스탠리 그때 욕을 진짜 있는 대로 한 바가지 진짜 누구한테 영생을 누릴 정도로 욕을 쳐먹어요. 막 이따위로 영화를 만들었냐고 막 폭력적이다 막. 근데 이 스탠리 큐브릭은 거장의 자존심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나약한 소설가로서 일개 작가였기 때문에 비겁한 선택을 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납득이 될 만한 일부러 결말을 끼워넣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그걸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놀란 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거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결말이다. 이거는 기존의 헐리우드 상식이나 어떤 그 통념으로는 이건 망하기 딱 좋은 결말이다. 아마 이거 인터스텔라 더불어서 욕도 그렇게 적은 인터스텔라 우리나라에만 소개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왜 블랙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이 선체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그 전까지 진짜 딱 그 선체를 보기 전과 해도 이거는 이 영화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적 영화다. 근데 소재가 나오니까 이거 과학이 아니야. 이거 사이비야. 이거 뭐야. 노바야. 이런데 왜 그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 소재를 넣었을까.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하지만 이것도 결국 뭐예요. 악이 승리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결국 조두장군 이겨서 인류는 멸망하고 엄마도 죽고 그러니까 덕분에 엄마도 죽고 뭐 다 개판된 거 완전 그거를 돌리겠다고 얘가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래다가 아까 말했죠 장발 처녀 초짜 걔가 리버스 플래시가 되잖아요. 내가 그걸 못 올린 거. 어둠의 플래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진짜 연기를 잘했고 그 리버스 플래시도 연기를 잘했고 와 그거 보니까 와 납득가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플래시 역사상 최악의 적 가장 숙적인 리버스 플래시가 딱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솔직히 그때 그 리버스 플래시를 볼 때 주인공의 표정을 보고 느낀 건데 모든 게 무너진 지금 아까 원조 배트맨하고 슈퍼걸이 죽는 것도 충격적인데
걔네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네. 절망을 느낀다 했죠. 이거 절대 이길 수 없는 적. 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자기 삐는데 어떻게 물론 완전히 분리됐긴 했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인이잖아요, 리버스 플래시가. 근데 눈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아,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그 온몸이 그 망가지고 괴물처럼 변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네. 무슨 갑옷을 입고 있는 건가, 무슨 이제 고철 같은 걸 만든 그걸로 엮은 갑옷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스토리상 나오지만 한 번 회귀할 때마다 뭐에 자꾸 뭐가 박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걸 많이 했으면 몇십 년이나 몇천 몇만 번을 몇억 번 했으면은 온몸을 다 뒤덮고 있나.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얘네들이 그 저기잖아요. 그 슈퍼맨과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크립톤인들. 크립톤이다 보니까 그 크립톤에서 나온 광물이 아니면 피해를 못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립톤 그 광물이랑 걔랑 싸우면서 빵 얘네들을 치면 예. 걔네 갑옷이 떨어져 나오게 몸에 박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는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온몸을 다 그냥 막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플래시 리버시 설정도 대단했던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갑옷이 만들었던 설정 자체가 이 리버시가 어떤 존재인가가 한마디로 그냥 설명이 돼요. 한 장면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왜 에즈라 밀러가 그 순간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게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주변에서 말렸는데 배트맨이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거 했다가 응? 자기 엄마를 구했다가 근데 나 처음부터 이게 참 이게 원래 원작 설정이 그런지 난 이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엄마를 구하려고 어떻게 되면 토마토 통조림 아버지가 살아갔다가 엄마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안 살아갔으면 살았을 거 아니니까 그럼 토마토 통조림을 미리 넣어놓으면은 살겠네 해서 했는데 토마토란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실 그게 스포일러였는데 감독이 심어놓은 거예요. 원작에는 그렇게 없어요? 안 되고 없어요. 근데 왠지 아시죠? 네. 토마토는 뒤집어도 토마토죠. 예, 네.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돌아왔다 이게 말 그대로. 도루함이 타버리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토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왜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조 배트맨도 주고 슈퍼맨도 주고 리버스 주인공 같이 싸우는 동료한테 얘는 리버스 플래시야. 걔도 죽었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주인공 결국 토마토를 다시 빼오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걸 갖다가 사실은 비슷한 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배트맨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 토마토 그러니까 스파게티 설명하잖아요. 원조 배트맨 했던 그 설명? 근데 왜 또 이게 스파게티냐? 면도 있지만 스파게티 주재료가 토마토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죽던 그날 그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겠다고 토마토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쫙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초짜 프레쉬의 대사도 계시는데 그럼 거기 치즈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면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스파게티한테 부는데 그 다음에 치즈를 갈아요. 근데 그게도 뭔가 의미가 있나요? 혹시 그 치즈가 에즈라 밀러가 다시 가서 엄마랑 포옹하고 그건가요? 혹시 결국은 치즈가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치즈가 상징하는 사실 모성이거든요. 모형. 근데 또 치즈 하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뭔가 근데 그거는 너무 신학적인 문제라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하고 자 뭔가 재밌네 그것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스피드포스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역전할 때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애니마토이라는 거예요. 애니마토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난감들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다른 장난감이 쭉 원형으로 쭉 둘러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얘를 돌립니다. 그때 빛을 갖다가 그냥 똑같은 빛을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껐다 하는 빛을 갖다 쫙 써줘요. 삐글삐글 돌면서. 그러면 얘가 그 빛에 반응해서 얘네들이 살아서 그게 애니메이션 마치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애니마토이라는 거예요. 애니마토이라는 건데 이 애니마토이를 그 시간대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게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나도 놀란 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스토리만 가지고는 이건 딱 망하기 좋은 네. 진짜 기분.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 내면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약간 나중에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기립박수를 고 이랬던 게 첫째는 이 시대가 그 통상적인 이제 슈퍼히어로는 가망이 없다는 네. 진짜 그 지금 솔직히 이 현재 관객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당시 프레시가 느끼는 절망감이 사실 일치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엔드게임 이래로 이제 히어로물은 희망이 없는 거야. 만들면 다 망해. 근데 그 절망감. 근데 왜 망하냐? 네. 자꾸 그걸 뭘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숙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어떤 이 히어로물 전체의 어떤 이정표라든지 그걸 제시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패배 악이 승리하는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선 이걸 정체를 꿰뚫는 이런 그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제시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만족한다고 오히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예. 왜 엔드게임 이후 망했냐? 이게 사실 멀티버스랑 타임머신이 등장하면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히어로의 죽음이 왜 값져요? 히어로가 왜 값지냐면 히어로가 자기 자신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세상에 수도 없이 있대. 음. 그럼 이 사람의 희생 무슨 값어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히어로 죽으면 딴 놈 데려다가 대체면 돼.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쉽게 꺼내면 안 되는 원래 그렇죠. 물건이에요. 예. 근데 이 플래시는 이걸 어떻게 똑똑하게 다루냐. 이런 식의 시간의 역전과 이런 식의 그 멀티버스의 도입에는 대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예. 이 안에다가 넣어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네. 바로 리버스 플래시. 리버스 플래시. 그리고 더 무서운 경우 진짜 네. 나도 그 스토리 왜 아까 맞죠 악이 승리하는 황당한 스토리를 불가고 있냐 그 리버스 플래시가 알고 보니까 그더라 이 초짜 플래시가 리버스 플래시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원래 설정이었어요 다. 이 모든 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영화 봤을 때 이 영화 결말을 보기 전까지 원래 이게 그 뭐죠 이 가장 플래시 스토리상 가장 인기 있는 플래시 포인트라는 원작이죠. 플래시 포인트잖아요. 네. 원래 플래시 포인트의 스토리가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를 구했는데 구하니까 인류가 막 파멸하고 세계가 멸망하고 그거를 근데 해결해봐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엄마를 죽이는 걸로 결론을 냈다는 게 플래시 포인트였잖아요. 네. 나는 처음에 이 플래시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스토리로 나간 줄 알았어요. 너무 밝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와 근데 이게 결국은 더 가장 어떻게 보면 역대 플래시 포인트가 가장 절망적인 플래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토마토인데 예. 토마토 하나 바꾼 게 뭐 문제라고. 예. 근데 그게 그냥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그래도 토마토가 나비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나토이 그 모양 자체가 예. 그런 원래 프랙탈이라고 해요. 프랙탈. 뭔지 압니다. 예. 비슷한 게 동호반복되면서 크기가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져도 비슷한 게 그 안에 있다라는 게 프랙탈이거든요. 예. 이 프랙탈이 카오스랑 멀티버스와 이런 거랑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랙탈이 사실은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옛날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건 약간 지식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쪽이라 카오스랑 과학이시죠. 네, 과학 전공이라서 물리학 전공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원이. 그러면 1.5차원은 없나? 2.1차원은 없나?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프랙탈인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 이 아래 차원과 높은 고차원이 서로 섞여 있는 그 중간점이 프랙탈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토미 애니마토이의 모습이 프랙탈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각도별로 이렇게 쭉 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이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회전시키니까 이게 막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도가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각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다 직선인 거예요. 앞으로 가는 각도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조금 틀어서 다른 차원의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도 과학적이면서 너무나도 영리한 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거를 딱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 구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완결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그러면서 구가 파괴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더니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원작에도 사실 있는 건데 잉커전이라고. 구형에 있는 두 세계가 서로 충돌해서 파괴되는 거.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환장 멀티버스인가? 대운도 멀티버스인가?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이 잉커전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잉커전에 해당하는 게 DC, 그러니까 잉커전은 지금 이게 마블이지만 DC에는 이제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플래시 포인트거든요. 네, 그쵸. 플래시 포인트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걔네는 그러니까 무한의 위험, 우리나라 말로 비자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무한의 위험을 일으킨 게 결국 플래시 포인트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여기에도 그대로 세계관이 잘 녹아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했지만 큰 줄기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 너무 구성을 잘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내가 이 프레쉬를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아니 슈퍼맨이 나와서 왜 거미랑 한참 싸우는데 결국 이제 거대한 거미 괴물을 이기고 나서 딱 뒤돌아보는데 니콜라스 케이지인 거야. 이게 진짜 영화를 아는 사람, 제대로 영화 매니아만 이해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제 다시 찾아보고 이제 결론을 알 건데 얘기를 할게요. 그 관련해서. 원래 팀 버튼이 배트맨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슈퍼맨이다 그래서 팀 버튼이 슈퍼맨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반드시 니콜라스 케이지여야 한다라고 낙점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나 모든 게 결국은 뭐로 이야기하면 슈퍼맨 리턴즈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주인공 바꾸고 조금 설정 바꿔서 그대로 다시 찍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였군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젊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맞아. 리턴스의 그 스토리가 젊은 슈퍼맨이 아니죠. 거기 보면 애가 막 10살인가. 10살이가 되고. 중년 슈퍼맨이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갔다가 자기 지구를 떠나서 크립톤나이트 행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봤다. 갔더니 살아있던 로이스 레이는 애엄마가 돼 있고. 그러니까 슈퍼맨이 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니콜라스 케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모든 대본은 팀버튼의 슈퍼맨 대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팀버튼이 만든 슈퍼맨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슈퍼맨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 살아있다 영화 있잖아요. 그거랑 영어 제목이 같아요. 사실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마다 살아있는 것 같은 기억나는 범죄 전쟁시대, 나쁜 전설시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게 슈퍼맨 라이브스예요. 리턴즈가 아니라 라이브스군요. 슈퍼맨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슈퍼맨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10년 동안 사라져 있으니까 슈퍼맨이 죽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슈퍼맨 난 살아있어. 그게 원래 제목이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약간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슈퍼맨이 없는 범죄가 막 난리치고 혹시 그 범죄에다 두목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설정이 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기가 열일한 거죠.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아쿠아맨이 열일했죠. 슈퍼맨 특공대가 저스티스가 제대로 활동하던 시기였군요. 근데 솔직히 이런 내용이 많아도 있다는 거예요. 배트맨이 사라지니까 배트맨이 돌아올까지 고담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놈들 힘을 합쳐서 고담의 치안을 지킨다는 설정이 많아가 있다. 혹시 그런 식으로 사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팀버튼의 그 슈퍼맨에서 렉스 루터로 낙점된 사람이 케빈 파이기요? 케빈 파이기가 아니라 스페이시. 근데 생각해보니까 케빈 파이기도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내 머리야.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슈퍼맨 리턴스에서 렉스 루터를 했던. 그 사람이 원래 다 낙점이 돼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워너를 그 팀버튼이 때려치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 무사히 리턴즈로 바뀌었군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얘가 진짜 카이저 소재라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그 얘기가 왜 돌았는지 그다 하우스 오브 카드인가 거기서 또 잘렸는데 네. 그게 무슨 성 어린이 거시기에서 재판에 걸렸는데 왜 이 사람이 결국은 무죄로 풀게 됐냐면 증인들이 하나같이 의문사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카이 소재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케빈 스페이시가 유명했던 영화가 무명이었다가 사실 유명해진 영화가 뭐냐면 세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유명한 감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악역이었죠. 그 다음에 그 무슨 그 케빈 카이 소재가 어디서 나오더라? 영화 제목. 유절 서스펜스. 네, 거기서도 이제 했었고. 야, 악역 전문이네, 완전. 근데 소문이 그거보다 더 하고, 앱스타인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그거는 소문이, 아직 내가 그거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쪽 계통이라서 그 증인들이 막 의문사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다시피 이 팀버튼의 슈퍼맨은 결이 좀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법과 슈퍼맨이 싸우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죠. 애초에 설정이? 그러니까 판타지. 딱 팀버튼 같네요. 네. 근데 이제 팀버튼이 딱 할 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거미랑 싸우는 내용도 사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재현한 거죠. 그 슈퍼거미가 사실상 그렇게 변신한 내용인데, 그럼 마법사라는 그런. 네, 그쵸. 그리고 참고로 이 팀버튼이 주목했던 거는 슈퍼맨보다는 내가 전에 풍박선이 듣기로는 클라크 켄트를 같은 비중으로 놓으려고 했었다. 네. 그러니까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 아닌 클라크 켄트의 삶을 좀 처절하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일부러 자기 정체를 숨기고 막 그냥 찐따의 오만 수모를 다 당하는 대머리 아저씨였어. 참고로 거기에 있는 그 톰슨 있잖아요. 사진 찍는 친구. 네. 그 친구도 유명한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네, 일부러.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맨날 찐따 당하는. 네, 그거가 원래 스토리였다고. 야, 기존의 슈퍼맨이 문제가 너무 슈퍼맨만 강조하다 보니까 클라크 켄트로 했을 때, 이거 좀 그런데, 얘가 무슨 그러니까 클라크 켄트야. 원래는 그 괴리가 아주 커야 되는 거예요. 클라크 켄트, 찌질한 클라크 켄트와 슈퍼맨과의 괴리가 커야 되는데 너무 애가 잘생긴 애들을 뽑으니까 그렇죠. 클라켄트 찐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맨 오브 스틸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아무리 봐도 헨리 카빌이 클라켄트인데 얘는 멀쩡한데 사장님 같아. 일단 그 사장 재벌이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막 해가지고. 근데 잘 아다시피 우리 캐서방 의 경우에는 페이스오프라는 영화에서 보면 알지만 이인이 역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딱 어떻게 된 게 존 트라볼타가 이렇게 얼굴 바꿨잖아요. 근데 존 트라볼타가 그걸 연기하는 것보다 얘가 연기하는 게 더 그거 같다. 존 트라볼타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기가 있어서 이제 그거 보고 사실 반해가지고 이게 딱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사실은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니콜라스 케이지 슈퍼맨 다시는 못 보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나 니콜라스 케이지 타고 그때 나는 순간 나도 충격받았어요. 와 마치 엔드게임보다 더 그게 사실은 당시 워너 회장이 대머리 슈퍼맨 안 된다고 그렇게 지랄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잡아다가 대머리로 만든 다음에 네가 대머리 것들을 알아서 대머리 만들어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다시피 사실 대머리가 이게 원래 평소에도 많이 그걸 받잖아요. 시선을 받고 대머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 어떤 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그런 심적인 고통이 영화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니콜라스 게이지 슈퍼맨 이 감독이 천재다. 어떻게 니콜라스 게이지가 여기 나오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슈퍼맨 팬들의 진짜 10년 묵은 진짜 원한이 풀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수두룩했을 텐데 드디어 나왔네. 니콜라스 케이지 멋있어요. 실제로 슈퍼맨 복장도 만들어지고 슈퍼맨 복장을 입고 피팅을 하고 촬영 준비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어울리는데 왜 안 했을까?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팀 버튼은 당시 DC 배트맨을 성공시켜서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왜 배트맨 이후 원더우먼이나 아쿠아맨이나 이걸 원래는 팀버튼이 했어야 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팀버튼이 그때 시작했으면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프레시 나온 배트맨이 그 팀버튼의 배트맨. 그렇죠. 맞죠. 참고로 이 팀버튼의 배트맨이 왜 이 슈퍼히어로 역사의 이종편인지는 아시죠? 네. 거의 최초로. 그쵸. 아니 네. 슈퍼맨 이후로 거의 최초로 네. 성공했고 이 슈퍼맨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사람들이 다들 얘기를 배트맨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가장 배트맨 특징이 없는 배트맨이에요. 예. 왜냐면 배트맨 특징이 뭐냐면 갈라진 인중턱.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풍성한 머리. 배트맨 워낙 그 탐정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애가 대머리면 안 된다는 얘기 많았어요. 예. 근데 이마가 이렇게 훌렁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게다가 얘가 진중한 전극 출신도 아니고 코미디언 아, 맞아요. 코미디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트맨 안 하는다고 지랄을 했는데 이걸 갖다 찰떡같이 연기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다 진짜. 내가 옆에 듣기에는 이 사람이 다크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배우보다도 이 분위기가 다크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도 배트맨을 하고 나서 너무 이미지가 고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연기를 할 때마다 다들 배트맨 생각이 나서, 제대로 연기 인생을 못 펼쳐가지고 배트맨을 너무 싫어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많이 망가지고, 막 인생이 제대로 주연을 못 하잖아요. 조연이나 좀 하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무척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뇌가 있어서, 슈퍼히어로 관련 그 영화 출연을 여러 번 제의받았는데 다 거절했대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된 기회가 있습니다. 버드맨이라는 영화예요. 아,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네. 진짜 허파가 뒤집어진 영화긴 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버드맨이야말로 이 사람은 진짜 버드맨인 거예요. 왜냐면 이 버드맨이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인생이 버드맨으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인기이긴 한데. 참고로 네. 잠깐만 간략한 스토리 상관되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버드맨이라는 성공에다가 주인공은 배우예요. 네. 버드맨 성공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연기 인생이 좀 나락에 빠졌다가 그때 다시 한번 전극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된. 이게 영화는 안 되니까 연극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연극판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이제 그냥 얘가 기획을 하는 바람에 온갖 난리가 난다는. 스트리킥을 하진 않나. 난리가 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영화를 출연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연기가 뭔가에 대한 아마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무슨 뭐를 이제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내가 연기하는 건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는 관객들을 위해 하는 게 연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 그런데 관객들이 좋아해. 그런 연기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연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히어로 그거 전혀 안 하다가 그거를 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각을 바꾸고 바로 나온 게 뭐냐? 스파이더맨 벌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또 대성공을 거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다시 하면서 다들 다시 배트맨 막 이러는데 진짜 배트맨이 나오니까 그냥 우와 그 예고편만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사회에서 그 사람이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시사회는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아니, 대본도 모르고 시사회 처음 봤는데 근데 걔가 나타나서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원작 걔보다도 더 잘 써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Let's get nerd. 그게 뭐죠? 자, 찌질이들아 가자. 이런 말인데. 일종의 어셈블이네요? 어벤져스 어셈블이네요. 맞아. 그게 그 밈이에요, 하나. 저스티스 리그의 원래 그 구호가. 저스티스 리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만화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딱 그 팬들이 막 하는데 이제 사이즈로 난리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막 무시하고 간다는 건데, 그 애들 보고, 야, 찌질이들,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런 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 그런 애들을 놓고, 원조 배트맨 이 배우가, 그 관객들, 그 팬들 앞에서, Let's get nerd 하는
그게 인터넷 밈으로 엄청나게 퍼졌었어요. 아, 옛날에? 네. 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바로 대사를 딱 찐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와, 우리는 못 느끼지만 미국인들은 완전히 그 얘기 듣고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DC 코믹스를 좋아해서 여기 이거에 그 사생 팬이 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그 어벤져스 어셈블 한 것처럼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원래는 슈퍼걸이 떠나갔다가 막 죽인 장면 오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능력 잃은 그 애가 이제 자기 능력을 찾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능력을 딱 찾잖아요. 예. 그 순간 배트맨이 딱 이제 출동할 때. 예. 출동할 때 딱 그 렛츠 겟 런. 아. 자, 찌질이들아 가자. 야,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종이조끼 할아버지가 코딱지들 우리 코딱지들 반가워요. 우리 함께 같이 해요. 10년, 20년 전 그 팬들이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미국 사람이 봤으면 그냥 지렸을 거예요. 야, 그러니 시사회 때, 예. 아, 이 전과자여서 이거 안 될 거. 그래도 그 아쉬운 대로 시사회 한 번 했는데, 그 반응을 보고 임원들하고 그 영화사 임원들이 다 뒤집어지고, 야, 근데 내가 솔직히 미군이어서 그 자리에서 봤으면은, CC에서 실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 예. 진짜 배트맨이 싸움을 엄청 잘하고. 그리고 그 테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도 그렇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쫙 비상하는 그 씬이 없었어. 진짜요? 제대로 된 그 비상씬이 없잖아요. 아니, 저기 이번에 나온 그 패티슨 배트맨도 날개 펴고 날다가 콱 부딪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원조 배트맨은 그 슈트 자체가 날개예요. 네, 알아요.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펴고 활강하는 씬이 무지하게 유명하다고요. 1편, 2편도 다. 그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거 맞춰서 그거 쫙 날면서 배트맨을 딱딱 던져가지고 그걸 막잖아요. 사실 놀란 감독의 배트맨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사람들이 워낙 리얼리티를 주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걸 별로 안 집었잖아요. 그쵸. 물론 가끔가다 몇 장면 집어넣는데 와, 근데 진짜 여기는 시험에 날아다녀. 박쥐처럼 날아다녀, 진짜. 근데 딱 하는 얘기가, 낙하산 맺냐? 낙하산. 아니, 그러면 아저씨는 배트맨? 낙하산 필요 없지. 딱, 촥 피니까, 이게 배트맨이지. 이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리고 유명한 건 그 오리지널 배트맨 테마가 그때 나옵니다. 예, 맞아요. 우리 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팀버튼의 그 테마죠. 처음에 그래서 팀버튼이 배트맨 만든다고 했을 때 망한다는 얘기가 많았어. 애들 만하다 슈퍼맨에 과연 아상에 도전할까 했는데 진짜 슈퍼맨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그 고디코로라는 그 느낌을 갖다가 팀버튼이 만든 거라고 보는 게 맞죠. 특히 이제 이 악역으로는 당대 최고의 성격파 배우인 잭 니콜슨을 섭외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역대 더 이상 없을 만큼의 그 조커 연기를 보여주잖아. 진짜 히스레저의 조커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 진짜 근데 그 이전까지 과연 그냥 히스레저도 처음 욕먹은 게 정말 잭 니콜슨 능가할 수 있겠냐 했는데 잭 니콜슨을 능가하는 진짜 광기에 미친 사람. 근데 그 광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더 재미난 일화가 잭 니콜슨이 그 히스레저한테 경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잭 니콜슨도 이 조커 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들이 먹으라는 약 먹지 말라고. 그래서 죽었을 때 뭐라고 하면 난 분명히 경고했다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때 그 반편집증 같은 게 생겼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를 막을 수 없다가 비슷한 제목의 잭 니콜슨 영화가 있어요. 아닙니다. 무슨 선도 안 밟고 막. 그게 그때 그 후유증으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영화에 대본 녹여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잭 니콜슨의 조커하고 히스레의 조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잭 니콜슨의 조커는 사실 미친 게 아니라 미칠 것 같아서 일부러 이겨내려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설정. 그래서 대사가 거기 나와요. 내가 이걸 이겨내려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따지면서 하는데 히스레저는 진짜 아예 미친 사람이 거기서. Why are you so serious?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조커에 그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히스레저 미친 거면 얘는 인생이 미친 거고, 그냥. 그 유명한 감옥에서, 이제부터 고든
국장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서장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예, 진짜 축하합니다 하는데 얘가 박수 칠 때 그 장면 보고 사람들이 대사를 까먹고 막 그랬다고. 너무 무서워서. 하여튼 야 근데 솔직히 놀란 감독의 배트맨하고 이번 배트맨 이 후레쉬의 솔직히 후레쉬가 배트맨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와서 이제 배트맨 영화는 아니지만 솔직히 놀란 감독의 배트맨 영화가 역대 최고의 히어로 영화인 건 아시죠? 네, 그쵸, 배트맨 그쵸. 영화죠 최고죠. 사실 히어로 영화도 괜찮다면 솔직히 놀란 감독의 배트맨을 능가한다 느낄 정도로 이 다크나이트에 그걸 능가한다. 거기 결국은 안 되니까 자기가 막 맞아가면서 폭탄을 계속 머리에 설치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했는데. 그런데도 못 죽이잖아, 걔. 근데 이제 프레시 그걸로 딱 죽여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어떤 운명과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주제가 아닐까. 운명과 인생.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던 건 뭐냐면 올해 히트한 영화가 딱 두 영화인데 바로 플래시하고 이게 좀 개봉이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히트 얘가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정말 히트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둘 다 DC 향이 많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마블 같지 않고 DC 같은 느낌에. 특히 이제 잘 알다시피 아더머로고 그냥 대놓고 슈퍼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둘이서 공통된 주제를 사실 발견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받아들일 운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운명이 현재 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바꿀 수가 없죠. 사실 옛날에 타임머신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고전 말고 비교적 최근 타임머신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애인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살리려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했는데 계속 살릴 때마다 다시 죽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왜 자꾸 못 살리는 거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예 그 미래로 가버려가지고 현재를 찬다고 미래로 갔다가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 거기 갔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지하 세계에 살고 있던 문명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딱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원인이 상실된다고. 아니 애초에 애인 살리려고 타임머신인데 애인 살려버리면 타임머신 만들지 않고 그 원인이 상실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겨버리면서 이게 돼버린 거다. 간단히 설명해 주더라고. 근데 이제 진짜 그게 모든 걸 얻을 수 없다 사실. 그쵸. 워치맨에서 그랬지만 진짜 아무리 슈퍼 능력이 있어도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어떤 그런 주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걸 좀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게 이제 레트로액티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임머신 관련 영화인데 이제 얘가 이제 이거랑 이제 사실 좀 대비되면서 느낌이 좀 있던 거예요. 왜냐면 레트로액티브라는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 보시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로 옆 동네에서 옆 도시에서 협상가 인지를 갖고 협상을 이렇게 벌리는데 애가 일을 망쳐가지고 인지 죽어요. 현장을 자동차 보고 그냥 울면서 그냥 튀어 한마디로 도망을 나왔어. 그러다가 웬 가족이 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가족을 돕겠다고 하다가 가족이 누구 한 명이 죽어. 그래서 살리겠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의 계속 꼬여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또 시간을 되돌려서 얘가 협상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더 막히고 결국 온 가족이 몰살을 해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 모든 걸 체념을 받아들이지 그 가족이 있는데도 그냥 문법적 지나가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난리를 치던 미친놈은 그 자기 애인의 총에 맞아 죽고 아주 깔끔하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끼어들어서 모든 걸 막졌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철학적 문제라서 좀 더 친들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는 좀 얘기할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희가 항상 강조했던 반한류 시스템이 이번 내가 이 영화 결말을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이거는 이건 에즈라 밀러를 완전히 생매장하려고 만든 영화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대본 자체는 에즈라 밀러가 원래 유명한 칠한파예요. 칠한파라서 에즈라 밀러를 한마디로 담가버리려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감독이 너무 뛰어난 애였어. 그렇죠. 혼을 깔아 넣어서 그 대본을 완성하다 보니까. 이 반한류라는 거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한류 배우가 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 성공을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막
짓거리를 막 하고 이 영화도 이상한 영화 출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흠을 잡아. 이 사람 뭐 비리가 없나 아니면 문제가 없나 흠잡다 그게 안 통하면 이상한 영화 출연시켜서 영화 말아봐가지고 뭐였다 망하는 배우로 이제 낙을 지키려고 했다가 휴잭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흥행할 수 있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다 흥행시켜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니콜라스 케이지의 슈퍼맨도 안 나온 게 결국 사실 맞아요. 일 가능성이 나도 커요. 그거 듣고 니콜라스 게이지도 이제 원래는 캐서방이었잖아요. 네. 별명이. 그러다가 결국 아내랑 이혼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이상하지 영화를 막 뭐 이때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래서 뭔가 다 있고 그리고 뭐지 그 블레이드의 주인공이었던 누구더라 그 흑인 배우 네. 그 사람 웨슬리 스나이프스.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잘 나가던 배우가 갑자기 무슨 세금 문제를 하더니만 감옥 갔다더니 요즘 영화 잘 나오지도 못하고 블레이드에서 인기 엄청났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런 게 기레르모 델 토르의 블레이드죠. 예.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후레쉬가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거는 아니 이게 어떻게 흥행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본을 보면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영화야 영화를 만들겠지 그리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애가 결국은 악이 돼버리고 이거 진짜 헛바가 뒤집어지는 스토리에다가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오 막상 뚜껑을 여니까 야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제 아다시피 슈퍼맨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건 이제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네 어차피 스포일러지.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슈퍼맨 원조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슈퍼걸이 있어요 원조 슈퍼걸. 알았어 아닙니다. 원래 둘이 같이 출연한 영화가 기획이 돼 있었다가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주요 장면 중에 보면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하고 이걸 얘기한 것처럼 원조 슈퍼걸이 같이 나오는 장면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더 재미난 게 아예 원조 흑백 시절의 원조 그쵸. 자살로 끝났잖아요. 참고로 이게 왜 좀 아이러냐면 지금 이번 영화에 나온 슈퍼맨 처음 나오는 배트맨 걔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걔가 그 사람 전기 영화 주연도 했었어요. 그 슈퍼맨에.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막 슈퍼맨 연결하는데 갑자기 어린애가 오더니 아버지 권총을 들고 와서 싸워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진짜 권총해가지고 워낙 TV에서 막 그렇게 해보니까 애가 순진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잘 탈려서 총 뺏는 장면이 나와요. 와 내가 그걸 보는데 야 이거 진짜 슈퍼맨보다 더 이때 것 같아 솔직히. 결국 이 사람이 그 슈퍼맨 때문에 뭐였다 연기 다른 역을 못하다가 자살로 끝나는데 참고로 이 사람 이래로 슈퍼맨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또 크리스토 리브. 아까 솔직히 크리스토 리브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배우였던 게 이 사람의 클라크 켄트는 다른 클라크 켄트랑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클라크 켄트 고개를 막 숙이고 막 찌질한 일부러 자세를 취해가지고 안경 벗고 쓸 때 완전히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렇게 뛰어난 배인데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 중국도 아니고 전신마비 해가지고 몇십 년을 고생하다가 가끔 가다가 슈퍼맨 드라마 찍으면 거기 까메오로 출연하다가 그냥 결국 죽었죠.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슈퍼맨의 징크스가 거기서 또 나와서 슈퍼맨 배우들은 막 안 좋아진다 막 그런 징크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아까 무슨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다. 그러니까 원래 슈퍼걸하고 슈퍼맨이 맞아 그 얘기다가 같이 나오는 슈퍼맨의 걸, 슈퍼맨 슈퍼걸이라는 영화를 출연하다가 그 장면을 제안한 거잖아요. 아까 말 타다 떨어져고 그 때문에 무산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니콜라스 케이지의 결국 슈퍼맨 무산도 영국 얘기한 것처럼 한류 죽이기에 한 부류였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게 때문에 또 니콜라스 케이지가 산 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에즈라 밀러 사실 난 솔직히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건 에즈라 밀러의 범법 그것도 억울하게 이제 엮은 거 아니냐. 에즈라 밀러가 왜 특히 주요 사람들이 에즈라 밀러 왜 제거하려고 하면 다른 한류 배우 특히 역대 최고가 이제 휴잭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하고 1차적으로 사위도 아니고 차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가 한국 대사 출신이라서 그렇게 한국의 호의적이고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에즈라맨은 젖져가지고 한국인에 대한 은연중에 과해지는 인종차별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터뷰할 때 여자 거기 뭐더라
어벤져스 2에 네. 나왔던 그 한국 배우가 네. 그 같이 나왔는데 네. 그 사회자가 말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한국어 영어 잘한다고. 그래 거기에 분노를 하잖아요. 아,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그게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인종차별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혹시 손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될까? 이상하게 구설수가 오더니, 이제 좀 있으면 영화 퇴출입니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후레쉬가 팡 터지면서, 지금 이미 후속편은 예정돼 있고. 왜 후속편 만들려고 그 엔딩을 바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엔딩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얘가 이제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람들 갖다가 그 시간대에 살아있는 걸 만나고 다시 되돌아가는 걸로 끝나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엔딩을 갖다가 얘가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조금이라도 시간대에 손을 댔다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조금 손을 댄 것 때문에 또 큰일이 발생하고 그걸 막겠다고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플래시 그 얘기 있었는데, 한류 죽이기 대표적인 희생자가 한 명 생각이 나서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누군데요? 이게 바로 비예요. 비가 사실 아다시피 저거 찍었잖아요. 네. 마하고고. 네. 그러니까 마하고고하고 이제 닌자 어쌔신. 네. 네. 마하고고에서 워낙 비중 있게 나오고 인상 깊어서 닌자 어쌔신으로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자 이 비를 어떻게 미국에서 매장했는 줄 알아요? 아니, 이상한 공연 문제를 걸어가지고. 그렇죠. 몇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때려버렸더라. 네. 그러니까 공연을 갖다 계약을 해놓고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주 정부나 뭐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해줘서 공연이 무산됐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하청업체가 잘못인데 그걸 거기다가 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가 그것 때문에 두 번 분출하게 되잖아요. 네. 원래는 지금쯤이면 헐리우드 가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 찍고 막 그렇죠. 잘생겼다, 몸매 좋겠다, 영어 체력 잘하겠다. 좋겠다. 사실은 이병헌이 가서 좀 몇 번 했었어요. 맞아. 이병헌도 희생자인데 네. 이병헌도 지아이저 2에서 네. 원에서도 진짜 너무 연기해서 어디서 이런 배우 얻었냐고 얘기 많았는데 2에서는 거의 주연급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주연급이라고 전부 도려내버리죠. 싹 재촬영을 해버리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대통령 죽일 때도 대통령도 걔가 막 마지막에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죽여가지고 딱 인류를 구하는 건데 그것도 바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 문제 걸어가지고. 이병헌도 세금 문제 걸었어요? 세금 문제 걸어가지고. 아니, 세금 무슨 전문 조직이 있나? 아니, 세금 걸어 문제 웨슬리 스나이스도 세금 문제.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서 번 돈을 못 가져가게, 자산 동결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예 미국에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네. 네,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벌어도 집을 못 가져오니까 미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BTS도 6주 동안 이 빌보드 차트 2위밖에 못 하잖아요. 네. 결국 빌보드 1위를 아예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못 하지 않았나? 아니, 1위 했어요. 그래요? 그 뒤로 1위 곡을 4곡이나 냈는데. 그러니까 버티다 쓰러졌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림의 시선은 또 잘랐어, 또 이놈들. 일본 그룹을 일부러 띄우겠다고 난리쳤는데 띄운다는 일본 그룹이 너무 수준이 알아서 아니 진짜 나는 춤도 빠져, 영어 발음도 빠져, 걔들이 못 알아들어. 아니 근데 느낌 맞죠. 나도 그냥 생긴 것도 이상해. 솔직히 맞아요. 생긴 것도 이상해. 이거 웃겨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왜 뭘 어디서 일을 했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가고 뭔가 이건 엑스파일에서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멀더와 스칼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거 외계보다 더 심각한데 문제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한류가 한국을 지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류스타라고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발한류요? 아니 친한 배우들. 친한 편은 물론이고 한류까지도 빼고 다 사이도 피해 생기잖아요. 사이도. 친한 파인 에즈라 밀러를 갖다가 매장하기 위해 난리를 쳤다가 그만 너무 뛰어난 연기력으로 그 모든 걸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그렇죠. 우리 에즈라 밀러의 앞으로의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진짜 미래가 기대되는 배우고 오늘 녹음을 마칠까 합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 미스터 정인님께서 하실 말 있으면 한마디. 사실은 할 말은 맞지만 딱 한마디 해줬는데 이 영화 최고다. 영화 최고다. 프레쉬 최고. 아이맥스에서 보십시오. 참고로 근데 이제 용산 아이맥스가
예. 보다 훨씬 좋은 아이맥스를 찾았는데 이걸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 이러. 그래도 할까요, 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이맥스 영화관을 하나 찾았는데, 예. 용산이 밝기가 75%라면 얘네가 100%라면 용산 7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훨씬 밝고 선명하고 색감도 좋은 아이맥스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야지. 궁금하신 분은 예. 그 답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예. 그 밑에 그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